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알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 FBI가 지난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가짜 미국 투표 용지를 대량 제조했다는 의혹을 인정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미 의회에 요구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보수 성향 언론 매체 게이트웨이 펀딧은 최근 FBI 카시 파텔 국장이 성명을 통해 중국 공산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가짜 신분증과 우편 투표용지를 이용해 미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면서 자신들이 2020년 중국 출신 내부 고발자의 제보를 받아 소개했던 내용을 다시 정리한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처럼 2020년 미 대선에서 중국이 가짜 미국 투표용지를 제작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과 물증이 제기됨에 따라 같은 2020년 실시됐던 한국의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 과정에서 대규모로 쏟아졌던 한국 선관위 규격과 맞지 않는 무게의 투표용지에 대한 의혹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에서 나왔던 빳빳한 신권 다발 묶음 투표지의 무게는 150g으로 선관위 정식 투표용지 무게인 100g과 맞지 않았는데도 선거 무효소송을 맡은 대법관들은 이런 석연찮은 표를 모두 유효표로 인정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한양대 교무처장과 대학원장 등을 지낸 공학 박사인 맹주성 한양대 명예교수는 100g과 150g이라는 제목의 소셜미디어 글을 통해서 중국에서 미국 위조 투표용지를 제작하는 장면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영상을 공개하면서 우리도 4.15 총선 재검표에서 빳빳한 투표지의 무게가 150g이었고 당시에 인쇄 전문가가 우리나라에서는 150g 종이는 생산하지 않고 중국에서 생산한다는 증언을 했다. 선관위 규정은 100g으로 한정되어 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관은 모조리 유효표로 판결했다. 과연 중국의 개입이 없었을까라고 강력히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미국 언론 매체인 게이트웨이 펀딧은 회사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서 2020년 10월 중국 내부 고발자가 게이트웨이 펀딧에 중국이 위조한 미국 투표용지 인쇄 작업을 촬영한 영상과 사진을 보냈다면서 이번 주 FBI는 이 중국 위조 투표용지 제조 작업이 실제로 일어난 사실임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게이트웨이 펀딧은 또 FBI의 이번 발표는 중국인 내부 고발자가 게이트웨이 펀딧에 제공한 영상과 사진 등 증거 자료와도 일치한다. 당시 내부 고발자는 중국 광둥성의 한 인쇄 공장에서 미국 플로리다주 샬럿 카운티 등 특정 지역 명의의 투표용지가 수백만 장 단위로 제작되는 현장을 촬영해 공개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제의 해당 영상에는 공장 관계자가 미국 선거용 투표용지 대량 주문을 논의하는 통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또 FBI가 확보한 문서에는 중국발 위조 신분증이 실제로 미국 대선 투표에 사용됐다는 정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 시카고 오헤아 공항에서는 중국과 홍콩발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 19,888장이 적발된 바가 있습니다. FBI는 이 같은 사례들이 조직적인 개입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크리스토퍼 레이 전 FBI 국장이 2020년 미 대선 당시 중국의 개입 의혹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축소 은폐했다는 미 보수 진영 및 내부 고발자들의 비판과도 맞물립니다. 파텔 현 FBI 국장의 공식 확인으로 당시 제기됐던 의혹이 단순한 음모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사 대상으로 부상하게 됐습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는 FBI가 제출한 문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청문회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중국인 내부 고발자인 비네스 올레르비데스는 추가로 증거도 공개하겠다고 밝혀서 앞으로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 내부 고발자의 현재 이름은 중국식이 아닌데 아마 미국에 망명한 뒤
서구식으로 개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이번 발표가 2020년 미 대선 결과와 선거 무결성 논쟁을 다시 불붙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은 결정적인 증거라면서 대대적인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면서 애써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FBI 현직 국장의 공식 확인과 상원 청문회 추진, 트럼프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 요구로 2020년 미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의혹은 미국 정치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 2020년 미 대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당시 문재인이 대통령으로 있던 한국도 어떤 식으로든 연계됐다는 그런 의혹이 부상되고 있어서 앞으로 한국 선거 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다시 논란이 불붙은 중국의 미국 위조 투표용지 인쇄와 관련해서는 미국 언론인 게이트 펀딧 보도 이전에 대만 인터넷 언론인 신전미디어, 영어로는 크레디어가 먼저 기사를 써서 폭로했습니다. 게이트 펀딧은 중국인 내부 고발자의 제보와 대만 신전미디어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기사를 썼는데, 5년이 지난 2025년 결국 FBI의 본격적인 수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그리고 특별검사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한편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황교안 전 총리는 현재 미국에서는 FBI를 중심으로 2020년 대선 당시 중국 공산당 개입 관련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면서, 그러자 과거 대만 인터넷 언론 크레디어, 신전미디어가 미 대선 투표지가 중국 지하공장에서 인쇄되고 있음을 폭로한 기사가 재조명받고 있다라면서 중국 매체의 보도 내용을 링크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어서 위 기사 중 주목할 부분은 미국 대선 투표용지가 1억 2천만 장 이상 사전 발송됐는데, 중국 광동성의 한 지하공장의 경우 2020년 7월부터 매달 50만 장의 투표용지를 위조했으며, 지하공장 사장은 미국 각 주의 투표용지가 다르다며, 지하공장에서는 미시시피,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등 선거시 경합주 주를 비롯한 여타주의 투표용지도 제작 가능하나 실제 투표용지에 위조방지 금속 무늬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주문을 했는지에 대해 사장은 베이징으로부터 주문이 왔다고 하며, 거래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을 먼저 주하이로 보낸 다음 의료용품 등의 이름으로 캐나다, 멕시코 등지로 일괄 수출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이 기사 말미에는 중국이 한국의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면서, 이는 중국이 오랜 선거 개입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적고 있다. 중국의 미국 투표용지 대량 생산 등과 관련해서는 FBI 등의 추가 조사 과정과 상원법사위의 청문회 등을 통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다만 위 기사 중 중국 지하공장 사장도 투표용지 원본의 위조방지 무늬 생산은 불가하다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직접 날인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6.3 대선 때 우리 부방대 그리고 애국 시민들이 선관위를 상대로 그렇게 강조했던 것이 바로 사전투표관리관의 투표용지 교부 시 개인 도장 직접 날인이었다. 이것이 용지 위조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방어선이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이 점 때문에 직접 날인을 극구 반대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황교안 총리는 나는 우리나라 선거는 반국가 세력이 CCP 즉 중국 공산당 등 불순 세력과 결탁해버린 부정선거임을 거듭 강조한다. 나는 이를 체계적으로 또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이번에 신당을 창당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밝히면서 중국 광둥 소재 지하공장에서 인쇄되는 미국 투표용지 생산 동영상과 플로리다주 샬롯 카운티 위조 투표용지 사진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또 인터넷 언론 매체 메가포커스 발행인인
권경희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드디어 부정선거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다. 중국에서 찍힌 미국 투표용지가 인천공항을 거쳐 미국으로 밀반입됐다면 믿겠는가? 믿기 힘든 이 충격적인 사실이 지금 FBI 국장의 공식 발표와 내부 고발자의 구체적인 증거로 전 세계에 폭로됐다. 내부 고발자는 다름 아닌 중국 공산당 3세대 귀족 출신 비네스 올레르비데스. 그는 FBI에 충격적인 증거를 제출하면서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올레르비데스는 2020년 미국 대선 당시 중국 광둥성의 대규모 인쇄 공장에서 미국의 투표용지 500만 장이 정교하게 위조돼 제작됐으며 이 용지들이 캐나다와 멕시코뿐 아니라 한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밀반입됐다고 폭로했다. 올레르비데스의 폭로 과정은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그는 먼저 중국 인쇄공장에 직원으로 잠입해 작업의 세부 사항과 일정을 파악했다. 공장 내부 CCTV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위장된 휴대전화와 초소형 녹음기를 이용해 발주전화 통화 내용을 몰래 녹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실제 위조된 투표용지 샘플까지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곧 중국 당국의 감시망이 좁혀오자 그는 급히 중국을 탈출해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망명했다. 그는 FBI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며 증언했고 연방 증인보호 프로그램의 보호를 받으며 공식 조사 과정에 참여 중이다. 권경희 대표는 이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공식 발표가 이 내부 고발자의 증언을 더욱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다. 관세국경보호청은 2020년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서 19,888개의 위조 미국 운전면허증을 압수했는데 이 중 대부분이 중국과 홍콩에서 발송됐으며 한국과 영국을 중간 경유지로 이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압수된 위조 신분증들은 미국 유권자의 실제 이름과 주소를 정확히 담고 있었으며 이는 곧바로 부정투표에 이용될 계획이었다. 미국에서의 부정선거 과정은 정교하고 치밀하게 설계됐다. 위조 투표용지 제작은 정품과 거의 동일하게 이루어졌으며 QR코드와 일련 번호 등 보안 요소까지 완벽히 복제되어 있었다. 중국에서 제작된 위조 용지들은 컨테이너와 항공화물을 통해 밀반입되었으며 국경에서의 허술한 세관 검사를 피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중간 창고를 거쳐 미국 내 협력자들에게 전달됐다. 현지 협력자들은 이미 확보된 유권자 정보를 토대로 부정투표 작업을 치밀히 수행했다. 권경희 대표는 이어서 이런 일이 지금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에서의 부정선거 의혹과도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런 사건의 국제적 규모는 한국에서도 부정선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 2020년과 2024년 총선, 2022년 대선과 지선, 2025년 대선 등을 전후로 다양한 부정선거 의혹들이 속출하고 있다. 중국계 귀하자들이 단체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증샷을 공유한 사례, 전국적으로 중복투표가 신고된 사례, 투표록이 무단 폐기되거나 고물상에서 발견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최근 경기도 일부 투표소에서는 CCTV가 꺼진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고 서울에서는 투표용지가 통째로 분실된 사건도 발생했다. 특히 한국에서 발견된 부정선거의 패턴과 미국 사례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점이 중요하다. 귀화 중국인들 사이에서 SNS를 통해 조직적으로 투표 인증샷을 공유한 사례가 국내에서 적발됐으며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도 강하게 제기됐다. 국내에서도 FBI 협력을 통해 이들의 배후 세력을 밝히기 위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상원 청문회에서도 한국이 부정선거 네트워크의 주요 경유지일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다. 이는 한국 정치권,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게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FBI와 트럼프 행정부의 수사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에서도 정치권과 연결된 중국의 어두운 커넥션이 수면 위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의 주류 언론들은 이 엄청난 사건을 음모론으로 외면하며 침묵하고 있다.
하지만 FBI 국장이 직접 서명한 문건과 올레르비데스의 명백한 증거가 공개된 지금 이 진실을 더 이상 덮을 수 없게 됐다. 현재 미국에서는 내부 고발자의 증언과 FBI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상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 청문회에서 중국의 조직적 선거 개입 실체가 구체적으로 밝혀지면 한국 역시 미국과 협력을 통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개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중국발 부정선거 의혹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한국을 포함한 국제적인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온 것이다. 이렇게 메가포커스 발행인인 권경희 대표, 그리고 이에 앞서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요구하면서 현재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있는, 박차를 가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의 중요한 지적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월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